자, 결론이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 때는 우리 민법의 태도가 뭐라고요? 판례가 107조 단서 유추 적용. 그래서 본인한테 뭐이다? 107조 단서 유추 적용.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107조 단서 유추 적용설. 판례 태도 거기 있네요. 그 예외 보면 효과 예외 보면 그때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밑줄. 요거 물어요. 남용 대리권 그럼 107조 단서 유추 적용. 이게 판례 태도다. 기억해 주시고. 자, 대리권자에서 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조항. 그런데 대리에서 대리인들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 하지 말아라.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시키겠다. 왜 금지하는 거죠? 본인이 이걸 침해할까 봐. 그럼 결국 대리권 제한이요. 이 대리권 제한 사유라는 것은 대리인들은 대리권 제한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다 본인 보호제도예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까 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까 봐 제한하는 건데 다 본인 보호제도야.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대리권을 제한해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첫째, 자기계약, 쌍방대 금지 조항이 이 대리권 본인 보호제도고 결국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공동대리. 이 공동대리 제도가 대리권 제한 사유예요. 대리인은 여러 명 들 수 있다. 여러 명의 대리인들은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단독 대리 원칙이 있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률 규정 또는 본인 수권행위로 제한해버리면 각자 대리가 아니라 공동대리 해야 돼요. 공동대리 제도가 돼버리면 본인이 신중하지 않으면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면 당신들은 공동대리하세요. 그럼 공동대리 제도가 결국 각자 단독 대리를 제한해서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제도가 결국은 이것도 본인 보호 제도 이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본인과 이 대리인 간에 이제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등장인물이 항상 법정대리나 법정대리. 그러니까 법정대리인 그러면 뭘 상상하자? 미성년자 부모. 본인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법정대리도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야. 그런데 본인 미성년자한테 손해가 되고 손실이 나고 법정대리인 부모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아무리 법정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 미성년자 재산을 부모한테 증여하는 거. 부모가 증여받는 것은 아무리 재산 관리하는 법정대리인도 증여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 상반상이라고 하죠. 이해 상반상이라는 얘기 뭐냐면 본인 자신한테 손해가 되고 법정대리인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이해 상반상은 아무리 법정대리인도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대리권 제한 사유예요. 넓으면 네 번째 대리권 남용 이론. 잘 봐보세요. 남용된 대리권도 본인에겐 다 뭐야? 유효하다. 본인 돈 갚아줘야 돼. 하지만 상대방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107조 단서를 적용해서 본인한테 무효이다. 이 대리권 남용 이론은 누구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냐? 이 본인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 이 본인들 보호해 주려고 만든 이론이지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야 이게. 대리권 남용 이론도 결국 누구 보호하려고 만든 대법원 이론이다? 본인 보호제도. 그래서 본인 보호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항, 공동대리, 이해상반상, 대리권 남용 이 네 가지는 다 본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들이다. 넓은 의미에서 네 가지 이 본인 보호제도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데 했어. 하지 말라는데 했어. 했다면 대리했어. 이해상반상을 막 대리했어. 응? 공동대리 했는데 단독대리 해버렸어. 그냥 각자들 단독대리 해버려서 위반한 거죠. 자기가 쌍방대리 하지 말는데 쌍방대리 해버렸어. 그냥 했다면 이렇게 막 했다면 이런 거 위반했다면 뭐 되는 거죠? 무권대리다. 정당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다라고 표현해야지. 뭐라 표현하지 말자? 응? 무효이다라고 표현하지 말자. 그냥 무효 앞에
이 말 써주면 얼마나 좋아. 확정적 무효다. 이 말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써줘 인간들이. 그냥 무효다면 틀려요. 그렇지만 했다면 무권되기 때문에 본인의 뭔 남아있는 거야. 본인의 추인 여지는 남아있다. 본인 추인하면 유효할 여지는 남아있는 무효한 얘기는 아니다. 자, 거기서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요즘은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파트보다 이런 파트들이 오히려 잘 나와. 몇 번 얘기하지만 너무 뭐 저기 뭐 복대 저기 뭐야 표현들이 어쩌고 복대리 어떻고 막 복잡한 것들 잘 안 물어 생각보다 이런 것들.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허용하는 거 허용 사유. 하지 말랐는데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이제 허용되는 경우에 해도 괜찮다. 첫째, 어떤 경우였죠?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는 해도 좋다. 허락.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 허용된다.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원칙은 대리인들은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약간 불안해.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 응? 틀렸어요. 얼마나 숱한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단어에. 이것 때문에 틀렸어. 본인이 허락한 경우만 되는 거지. 부득이하다고 자기가 쌍방할 수 있는 규정 없어요. 근데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 자연스럽고 어서 들은 얘기. 이건 복대리 서임 사유야. 복대리 서임 사유랑 자기약 쌍방대 허용 사유가 달라요. 어떤 때만 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지. 부득이하다 쌍방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예. 우리의 주특기가 또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특기가 뭐냐고요? 어서 들은 얘기는 아무데나 꼭 써먹어. 아무데나 막 써먹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쓰지 않을 거예요. 채무의 이행. 쓰지 않는다면서 지금 채무의 이행. 근데 다만 내가 요거 때문에 쓴 거 지금. 채무 이행에서 그러니까 채무 이행은 자기가 쌍방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불어되는 거. 거 보면 채무 이행이지만 대물 변제를 한다든가 대물 변제, 경계 또는 미도래 채무의 변제, 변제 도래자 채무 변제, 다툼의 채무 변제 이런 거는 채무 이행이지만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채무 이행 중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거기 보면 기한이 도래 미도래 채무를 뭐 변제한다든가 이거 안 돼. 자기가 쌍방 채무 이행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셈이 나온단 말이야. 또는 채무 이행이지만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은 제가 쌍방대리하면 안 돼요. 또는 여기선 전 하나 더 들게 뭐냐면 항변권이 붙은 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 채무는 이거 쌍방대리하면 안 돼요. 요거 하나 추가하라는 거야. 요거 하나. 그래서 막 거기 뭐 대물 변제라든가 뭐 이런 건 안 된다. 요거 채무 이행은 좀 세밀히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교재에 없는 것 중에 하나 뭘 더 집어넣으라고요?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행은 안 된다. 자기가 쌍방대야. 그냥 채무 이행은 되지만 그거 하나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런데 그 판례 참 중요하죠. 판례 별표. 나는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돼. 선생이지만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누구 어느 분 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 지문이 맞는 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대리됐다. 두 사람을 대리했다는 게 뭐야? 쌍방대리했다는 거야. 부동산 입찰 절차에 쌍방대리했대. 쌍방대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요. 자기계약 대리인들 재리권 있더라.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쌍방대리 했다는 거야 지금 입찰에서. 쌍방대리 한 경우에는 이 입찰은 무효이다. 아니 우리가 대리할 때 뭐라 배웠어?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위반했어. 위반했다면 뭐라 쓰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써야지.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쌍방대리 했는데 이것은 무효래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 했다면은 무효가 아니라 뭐다? 무권대리다. 확정된 무효가 아니다. 본인의 추진 여지가 남아있다. 근데
그 입찰 절차에서 쌍방대리한 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효이다라고 지금 판례가 딱 못을 박았잖아요. 이게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요. 맞는 거요. 왜 맞을까? 이건 공법행위야. 국가기관이 관련 법원의 그 입찰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피해보게 되고 이게 뭐 본인 의사하고 달려있는 거 공법행 적용이 없는 거야. 사인과 사인끼리 하지 말라 하면 다 무권대리지만 국가에 관련되는 거 하지 말라 하면 다 무효다. 이거 공법행위 때문에 무효야. 본인의 추인 여지가 어딨나 여기가. 이해되시죠? 맞는지 나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입찰은 공법행위구나. 공법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니지. 국가기관이 본인이 추인한다고 이 입찰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에 무효되고 그리고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법행위는 위반하면 무효이다. 사법행위는 무권들이에요. 오케이. 봐주시고 뭐 대리권 소멸 사유 정도는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 6번. 뭐 한두 번 나왔었죠. 단다시 문제가. 그 다음에 현명주의를 볼 거예요. 저는 대리행위에서 나왔던 현명주의야. 왜? 여기만 판례가 있고 대리행위 하자 이런 거 보지 마. 옛날에 저 가불병 나오는 시절이 아니야. 가불병 작년에 뭐 그 9문제 나왔는데 대리에서 뭐 계약의 무권대리라든가 복대 이런 거 사례 문제 내지 뭐 이거 내겠어? 근데 그 현명주의는 중요해요. 현명주의는 제가 작년에도 꼭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찍었어요.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현명주의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세밀하게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요. 2년 연속 틀렸어. 이번 세 번째야. 올해 또 안 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셔. 내년 또 찍을게. 내년엔 강의 안 해요. 저 올해로서 강의 이제 은퇴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제 올해 옛날부터 다짐했어. 네. 이 나이 될 때까지만 강의하고 새로운 내 삶을 살리라. 하던 일을 너무 계속하면 남은 인생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뭔 몰라. 뭐라도 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뭐라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응? 근데 야, 할 걸 정해놓고 뭘 관두든가 하지. 아직 뭐 요즘 뭐 당신 나이면 강의해도 될 나이인데 뭘. 아 됐어. 나 30년 했어. 됐어. 다른 일도 하고 싶어 내가 다른 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불안해.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해. 아니 뭐 새로운 일을 하기로 하고 어디를 뭘 하기로 하면 뭘 불안해? 뭐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둥지를 이제 강의라는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둥지로 이제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새가 나뭇가지 앉으면서 어느 가지 앉을까 선택할 수는 있어. 가지에 앉는 순간 가지가 부러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응? 그거 뭐 가지 앉는 가지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앉아? 맨날 공중에 떠 있어야지. 예. 자, 그래서 아주 즐거워.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보시죠. 너무 즐거워 아주. 자, 보시죠. 현명주의. 올해 예상 문제 끝이야 그러니까. 내년은 없구나. 자, 현명주의라는 것은 대리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 맺을 때 본인이 우위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 현명한다 부르는데 현명한다는 말은 좀 객관적으로 쓸 줄 알아야죠. 대리 나가서 상대방과 뭔가 할 때 대리의사 이렇게 표현해야 돼. 대리의사를 나타내는 거. 이게 더 맞는 지문이야. 대리의사를 나타낸다. 물론 이거 맞는 지문인데 물론 더 자주 나오는 지문이 이거죠. 본인을 우위한다는 뜻을 우위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또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다 맞아. 여기서 대리의사를 나타내는 게 이게 또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틀린 지문이 하나 있죠. 현명주의에서 뭐가 틀려요? 대리 나가서 본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뜻을 나타내. 이건 틀리는 거야. 다 좋아. 대리의사를 나타내는 거, 뭐 우위한다, 대신 다 좋아. 이거는 틀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주면 되겠죠? 네. 대리권 주면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도 하는 사람이지. 이익만 하는 거 대리한테 이익으로 걔가 틀린다. 그런데 현명해라. 다른 데 생략할게요. 이거 조심하고. 다만 현명했는데 만일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예요? 대리인 나가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본인은 나타내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우리 민법 뭐라 되어 있다? 대리인 자신을 우에서 한 것으로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얼마나 많이 당해봤으면 이걸 기억할까? 그래, 잘 속여, 걔들이. 본다. 간주기 때문에 대리는 차고니 뭐니 어떤 이유를 추산해도 책면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현명주 예외죠. 현명주 예외.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현명주 예외. 자, 이렇게 원래 되게 책임져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본인에게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대리 책임지는 거 아니다. 자, 현명주 예외 뭐가 있었나요? 다 필기 돼 있어. 나 필기 안 하려고 그래요. 손 아파요. 응? 뭐가 있었나요? 현명주 예외. 상사대리, 상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부부간에 일상 가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교육비 생활비 문제. 세 번째는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현명할 노릇이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대리 책임지는 거 아니다. 자, 네 번째가 잘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은 나타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대리인물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설사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하는 것이지 대리인한테 기속하는 거 아니다. 자, 이 얘기 나오면 늘 나오는 질문이 뭐라 그랬죠? 제가 대리인 나가서 상대방한테 본인의 우임장은 뭐하고 제시했으나 우임장 제시했어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대리인자가 제 자식 온 겁니다. 다 우임장 제시했어. 우임장 제시했으나 계약서에는 아들 이름만 적었지 우임장서 아버지 이름을 적지 않아도 이미 우임장 제시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 대리인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본인의 효과 돌아간다.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런데 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보통 이 정도까지 나와. 옛날에는 이게 어려운 것들이 중요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어려운 게 중요하지 않아. 응? 이 어렵지 않은 걸 내도 얼마나 사람 걸릴 수 있어. 그게 썼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어디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재 오른쪽 페이지 관련 판례 보려고 그래요. 관련 판례. 1번, 2번 지문 꼭 판례 보려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마음의 정리하시자고. 이거 어려워요. 이 정도 지문 나오면 이거는 좀 8점짜리 이상 되는 지문이 되는 거지, 당연히. 자, 일단은 먼저 써볼게요. 서명대리 또는 대행적대리를 불러요. 서명대리는 대행적대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단어가. 서명대리는 대행적대리는 본인에게 이것이 본인에게 유효한 대리이다. 유효한 대리라는 얘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일단 이 지문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단어로 물었을 때 서명대리는 대행적 대리는 본인에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글로 풀어물었어.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사하여 꼭 이 질문이 나와요. 문제 많이 풀려면 대리인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사하여 대리인이 본인 것처럼 행사하여 어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기명 날인했다. 만약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 을이라면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원래? 대리인 을이고 본인이 갑이라면 우리가 배운 F편대로 보면 그렇죠. 갑의 대리인 을 써야 되는 건데 대리인 지름 쓰지 않고 갑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본인 이름 직접 그냥 대리인 지름 쓰지도 않고 본인 이름 직접 기명 날인한 거야. 이것이 본인한테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왜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대리권 줘. 대리인이 대리권 줬어. 대리권 주고 뭘 줬다? 도장을 준 거지. 속되면 인감장을 준 거야. 백지 미뤄진 거야. 그러니까 격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거래처 이렇게 뭐 결제할 때 사장 이름으로 직접 기명단위 하잖아. 다 경제 다 맡겨서 도장 이거 먹어. 그러니까
경리전 자기 이름 적지 않고 그냥 사장 이름 직접 돈에서 발급한 것도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지. 이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건이 좋아? 근데 같은 말 하는데, 이거 똑같은 질문이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타인이 대리인이 아니야. 옆 사람 김 씨가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모용했다는 훔쳤다는 거야. 모용하여 타인이 사술을 써서 모용, 사술 이런 데가 나와. 응?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하여 본인 이름으로 직접 김학란이 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거는 대리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본인텍스트 뭐예요? 이건 본인텍스트 무권한 자의 처분에 이루어서 이건 본인텍스트 무효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마치 뭐 저거 했을 때 누가 그 짓을 했냐? 대리인이 한 거냐? 대리꾼도 없는 애가 이름 몰래 한 거냐? 이거 대리인이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가 생겼대? 대리의사는 있다는 거야.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있었던 거야. 대리인 지가 해먹은 게 아니야. 이건 타인이 뭐 한 거야, 이거는. 지가 해먹는 거야, 지가. 이건 본인한테서 무효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같은 뭐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 대리인이 그랬느냐, 타인이 했느냐. 또 단어 중에 모용하여 도장을 훔쳐서 본인 이름을 뭐예요? 이런 단어만 나오면 그 대리의사가 없는 거야. 그건 다 무효야, 본인한테 있어서. 그런 말이 안 나왔을 때만.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요. 구분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 봐주시고 넘기시면 대리인이 하자 보지 마셔. 내가 보지 말라면 보지 마셔. 걔 헛수고 한 거야. 걔 봐봤자. 최근에 기준 이런 거 잘 안 물어요. 자, 뭘 보냐? 오히려 대리인의 능력. 아무것도 아닌 대리인의 능력 묻잖아요. 그 260일 대리인의 능력. 자, 수업 시간에 해봤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좀 한두 번 물었죠, 최근에. 117조에 보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대리에서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 본인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 누가 등장한다? 상대방이 등장하죠. 등장하면 3명이야. 자, 등장하는데 대리인이 나가서 대리행위 할 때 대리행위 한다는 얘기는 본인을 대신해서 뭐 각종 계약명과 법령할 때 대리인은 어느 정도 능력을 하셔야 된다. 일단 권리 능력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 자아 능력,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의사 능력도 없으면 의사 표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뭐는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권리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상대방 의사 능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의사 능력 없으면 다 무효되는 거야. 자, 상대방은 행위 능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얘 능력 세가 다 있어야 돼, 얘는. 자, 대리 효과라 불러, 대리 효과. 이 대리 효과를 기록할 때 본인은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요. 본인이 사망하면 모든 대리가 자동 소멸하는 거야. 살아는 있어야 돼. 또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의사표현 누구 할 거야? 대리인이 해야지 본인이 할 게 아니잖아. 이것도 필요 없는데 행위 능력 더군다나 필요 없죠. 그럼 본인은 뭐만 맞추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은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까지는 있어요. 상대방은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모두 필요하다.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였어. 미성년자가 나가서 얘가 을이야. 본인이 갑이야. 신나게 본인 갑의 이름으로 미성년자가 대리인 미성년자가 본인 갑의 이름으로 얘랑 계약 맺었어. 미성년자가 대리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리행위를 미성년자 대리행했다면 본인은 쫓아가서 상대방 저기요 상대방 씨 나의 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그 대리행위 그 계약 취소합니다. 라고 본인이 대리 미성년자로 이 대리행위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대리는 뭘 요하지 않는다? 행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상대방이 깜짝 놀래. 아니,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랑 계약 맺은 을이 미성이었다고, 미성년자였다고? 나 취소야. 취소한다. 자, 얘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상대방이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이유로 미성년자 이유로 이 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미성년자 본인이야. 저기요. 내가 우임장은 대리인이지만 미성년자 걸랑요. 내가 나와서 본 갑의 이름을 맺은 대리행위 그 계약 맺은 거 그거 취소합니다라고. 대리인 자신은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슬슬 대답이 작아지기 시작했어. 없어요. 대리인들은 취소권이 없잖아. 원칙적으로. 따라서 대리 미성년 제한능력자일 때 그 대리행위는 본인도 상대방도 대리인 자신도 누구도 대리행위 뭐 할 수 없다. 셋 다 취소할 수 없다. 결론. 오케이. 그 얘기 하나 봐주시고. 그렇지만 요즘 3번 대리 능력 간단하게 봐주시고. 복대리 볼까요? 복대리. 복대리야 뭐 어려울 거 뭐 있나. 복대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도표. 복인권의 범위와 책임. 별표 2개. 복대리 문제 나왔다면 5지문 중에 이거하고 정답에 결정돼. 물론 그림은 한번 뭐 그려보죠. 본인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 있고 얘가 대리인이 있고 또다시 대리인 된 사람 우리 뭐라 부르죠? 이런 사람을 복대리. 병이 있고 이런 사람을 복대리라고 부르죠. 복대리. 그리고 여기 누가 있고 상대방이 있죠. 뭐 상대방 정이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때 시험장 가면 그림은 주지 않아요? 저야 뭐 칠판에 그림 그리지만 항상 우리의 문제점 뭐예요? 이해는 그림으로 하되 알기는 글로 알고 있어야지. 글로 알려면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일반 속도로. 본인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 부르죠?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는 대리권 관계, 대리권. 대리인 을과 복대리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무슨 뭐라 부르죠? 복인권. 본인한테 대리권 주는 행위. 무슨 행위 했다요? 수권행위 했다 불러요. 대리 복대 선임하는 행위. 얘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수권행위, 복임행위. 그런데 단다시 문제 가끔가다 이 복임행위를 좀 묻죠. 복임행위. 간단하게. 대리 복대 선임 복임행위. 이 복임행위는 첫째, 대리권의 양도 내지는 양도. 복임행위는 대리권 양도 내지는 양도 이전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양도 이전 왔다라면요. 을은 대리권이 없어지고 병이 대신 들어앉는 거야. 양도 이전이 아니지. 이전적 승계. 이전하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 없어지잖아. 대리 복대 선임만 해도 대리권 유지하고 있잖아. 양도 이전 아니야. 그러면 대리 복대 선임하는 행위. 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대표적인 게 요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항상 대리행위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대리행위란 말 뭐만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야? 나가서 대리인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만 대리인 부르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대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 이게 대리행위라 그러면요. 갑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뜻이야. 응? 본인의 이름으로 항상 대리인 나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 너도 대리인, 나도 대리인. 병존, 둘 다 대리인이야. 응?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맞는 지문이야. 설정이 뭐야? 복대리의 권한, 누구의 권한을 물려받은 거야? 을의 권한을 물려받은 거야. 근데 권리 물려준 사람도 권리가 소멸치 않고 존속하면서 다음 사람은 앞서 권리 전부를 가져가지고 일부를 가져가는 거. 설정적 승계.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 단다시 문제도 2-3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물론 수업 시간에 다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소할 수가? 이게 낯설 수가? 난 내가 하면서도 안 했나 하고 의심스러워.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 막 의심했어. 나를. 자, 복대리인이야. 병복대리인이에요. 모든
복대리는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맞는 질문이요? 틀린 질문이요? 맞는 질문이에요. 나를 선임해준 사람이, 선임해준 사람 얘가, 나를 선임해준 얘가 임의대리인이든, 얘가 법정대리인이든, 나를 선임해준 사람, 얘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든, 복임행이라는 의사표시만 복대되는 거지. 법정대리란 말이 뭐야? 누가 선임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복대되는 사람은 없어.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다. 맞아요? 따라서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에도 이 복대리인도 세 가지 표현들이 125조 무슨 표현들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16조 권한을 촉구하는 표현들이 얘 권한은 이 권한을 촉구할 수 없잖아. 근데 복대리 촉구하는 행위를 했어. 자기를 선임한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복대리 해버렸어. 권한을 촉구하는 표현들이. 또 이 복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면 복대리가 어떻게 된 거야? 자동으로 소멸해야 돼. 근데 본인 갑걸사의 대리권 소멸했어. 소멸한 그 다음날 나가서 복대리 해버렸어. 그냥 본인이 계약 맺어버렸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129조. 이 세 가지 표현들이가 복대리에도 모두 적용이 있다, 적용이 없다. 적용이 있다. 적용된다. 복대리에도 세 가지 표현들이 모두 적용이 있어. 근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이거 어디에만 있는 표현들이야? 이건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지 법정대리에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야. 물론 월권대리, 권한촉구 표현들이, 대여소멸 표현들 이 두 가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있어. 근데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120 표현들이도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임의대리니까. 그 세 가지 표현들 모두 적용이 있다를 표현하는 거죠. 이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을 그러면 뭐라 할게 뭐? 그냥 내가 편의상 이런 용어는 없어서 법률 용어에 그러니까 복복대리인이야. 복복대리인. 발음도 힘들어. 복복대리인. 얘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복대리인 또다시 복복대리인을 또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원칙은 있다 봐야 돼요? 없다 봐야 돼요?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없다 그래야지. 왜요? 이 임의대리인이라며. 모든 것도 임의대리인은 복인권이 있어 없어요? 원칙은 없잖아. 없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게 하나. 원칙은 없다 그래 대답해야지. 임의대리인들은 원칙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없지만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또다시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똑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속인 거야 지금. 원칙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야. 임의대리인이잖아.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 복인권이 없다. 원칙은 다만 본인의 허락.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에서 또다시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정확히. 객관이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서만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보면 범위와 책임 볼 거야. 이제는요. 먼저 자, 임의대리는 혹 있네 도표. 임의대리는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어떤 때 혹 있네 첫 번째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또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 처음 내볼까요? 임의대리인들은 본인의 허락이 없었더라도 부득이하다면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임의대리인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허락하면 선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5월이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응? 둘 다 맞추려면 큰일 나잖아요. 응? 임의대리인들 본인이 허락이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미 틀려. N들은 둘 다 맞추라는 거야. 응? 그렇죠? 그때 설명했죠. 책임 121조 있네 그 옆에 임의대리는 봉제 잘못했을 때 맨 밑에요. 거기 도표 밑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밑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여기다 가로 열고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을 짓는다.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대 선임했어.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뭔가 일을 잘못했어.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본인이 뭔가 손해가 났어. 손실이 났어요.
그럼 이미 대리는 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본인에게. 얘가 잘못했을 때. 이미 대리인들은 복대리를 선임하거나, 선임, 감독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여. 난 얘 선임, 감독 잘못 없이 입증하여.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잖아. 과실 책임. 응? 책임. 이걸 표현한 거죠. 선의가 잘못 없으면 입증하여 면할 수 있다. 다만 선의가 잘못 없으면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죠. 과실을 진다. 책임 감면. 이미대리의 책임의 감면, 책임의 경감. 이 과실의 책임 경감되는 거 있잖아. 과실 책임에서. 경감 사유 뭐가 있었죠? 본인의 지명. 어딨나요? 오른쪽 페이지. 본인이 지명. 밑줄 그으셔야죠. 거기 도표 맨 오른쪽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본인의 지명. 이미대리의 책임의 경감사유. 그러면 본인의 지명. 밑에 보세요. 법정대리는 자 밑에 보세요. 도표 120이죠.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라는 동그라미 있어요. 책임으로. 꼭 이게 법조문이야. 법정대리는 그 자기 책임으로. 법정대리인들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 얘기는 이게 바로 내가 책임만 지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책임하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만 지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다. 책임만 지면. 설명했는데 복대리 뭐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법정대리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진다? 원칙은 어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무조건 법정대리 잘못하면요. 무조건 무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는 얘기를 뭐라 표현한다?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자, 한번 내볼게요. 복대리를 선임하거나 감독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잘못 없으면 입증하더라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이미 대리인들은 선임 감독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여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란 말이 과실책임. 응? 선임 감독의 잘못을 입증한 책 면하지 못한다. 무과실책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이렇게 면한다. 법정 대리는 이걸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편할까봐 그래. 이렇게 편하면 또 헷갈릴까봐. 응? 이게 여기가 꼭 나온 파트니까. 자, 법정 대리인의 책임의 경감사유. 책임이 가벼워진 경감사가 뭐가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설명할 때는 책임이 뭐로 경감되나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주로 책임이 경감. 이미 대리의 경감 사유, 본인의 지명. 법정대 책임의 경감 사유는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 본인 허락 아니야. 거기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밑줄 그으세요. 막 속인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들은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지나. 응? 본인이 허락 얻어 선임한 게 아니라 과실 책임을 땡. 법정 경감 사유는 본인 허락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하나밖에 없어. 이미대 경감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본인의 지명. 법정의 경감 사유 딱 하나밖에 없어. 부득이한 사유.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칙 경감. 늘 이거 하고 바꿔놓는단 말이야. 복들이 나오면.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크게 볼 거 없어.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재미삼아 샤프펜더 읽어보면 될 정도야. 그 다음에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에서 뭘 봐야죠?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는 반드시 나오죠.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두 문제가, 어느 애 대리가 두 문제 나온 애도 있고 세 문제 나온 애도 있어. 작년에 세 문제 나왔어요, 물론. 두 문제 나오건 세 문제 나오건 한 문제 무조건 계약의 무권대리야. 다시 한번 여기 교재별로 정리해놨어요. 거기 264쪽, 265쪽까지 잘 정리해놨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칠판 저랑 같이 가면서 반복하자고요. 왜? 반드시 만날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계약의 무권의 본인의 추인권을 별표 3개 아니 별표 4개를 쳐놔. 4개를 쳐서 얼마나 자주 나오면. 자, 그림 한번 그려놓고 저랑 천천히 가면서
복습하자고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 한 문제 결정. 뭐 고정손님이죠. 한 문제 지금 저랑 연습해서 이제 마치면 이제 몇 문제 남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 문제 맞췄어. 첫 문제까지 맞췄어. 오늘 한 문제 맞히는 거야. 저랑 한 20분 걸리겠지만 맞힐 거야. 근데 몇 문제 남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23문제 나왔다면 60점을 못 삼는 분이고 70점 못 삼는 사람은 27문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39문제 남은 건 아니지. 39문제 다 못 참으면 만점이게. 대리인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대리권도 없다. 대리권도 없는 이런 애는 우리 뭐라 부른다? 무권대리라 부른다. 무권대리 나가서 이 무권대리 바로 자칭 대리인이야. 대리권도 없는 자칭해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거야. 나가서 신나게 대리를 자칭하면서 신나게 본인은 뭐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는? 대리권도 없는 애가 본인 대리를 자칭하면서 예 제가 가배 대리입니다를 자칭하면서 신나게 가배 이름으로 그걸 맺었다. 그럼 뭐예요? 계약이에요. 대리권도 없는 계약이에요. 무권 대리가 이루어졌다라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의 무권이었을 때 우리 법조문에 상대방은 몇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권리는 뭐가 있나요? 최고권, 철회권. 최고권, 철회권. 조금 좀 지치시죠? 네, 벌써 지치면 안 돼요. 7월 8월 달에 얼마나 더운 줄 알아요? 막 후덕지근하고 에어컨을 끌 수도 없고 킬 수도 없고 에어컨 끼시면 뭐 머리 아프시다 뭐 이러시고 남자분들은 또 뭐 에어컨 안 켜서 더워 죽겠다. 왜 에어컨 끄고 왜 난리냐. 이 에어컨 때문에 3번 정도 교실에서 큰 소리 나야지 여름이 지나가. 어떤 강의실이든. 정말이에요. 누구는 열이 많으니까 켰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좀 으슬으슬하니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몸이 안 좋잖아요. 또 좀 웬만 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맨날 켜달라 꺼달라 몇 거냐 뭐 난리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름은 누구 위주로 가야 돼요? 더운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추우면 그건 방법이 있어. 이렇게 뭐 가디건을 걸친다든가 이거 에어컨 피해 앉는다든가 이러는데 더운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 이 뭐 옷을 벗을 수 없고 여기서 어디다 등록할 수도 없고. 제가 강의를 오래 해본 결과 여름은 더운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운 사람은 방법이, 추운 사람은 방법이 있어. 뭐 에어컨 피해 앉는다든가 뭐 더서 입는다든가. 겨울은요 추운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교실 지금 온풍이 훅 틀면 막 또 온풍이 훅 틀면 막 덥잖아 남자분들은 막. 근데 추운 사람은요 큰일 나는 거야 추우면. 뭐 옷을 금방 감기 걸리고요. 예, 근데 그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벌써 지치고 난리야. 이렇게. 공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택한 이상, 이 길을 택한 이상.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힌 거야. 수험 공부는 감옥이에요. 글과목에 갇힌 거, 글과목. 시험 보는 그날까지 어디가 있어도 감옥살이야. 마음이 안 편해. 아우, 공부 오늘 때려치고 싶어. 아주 짜증나 죽겠어. 에이, 공부 잊자. 책집에 던지고 여행 가서 2박 3일. 올 때쯤에 찝찝해. 마음도 불안하고 안 편해. 근데 어느 날 감옥에 해방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감옥살이 끝나는 거야. 감옥살이 어차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마음이 안 편해. 안 한 사람들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이 뭐 학원 등록해놓고 뭐 지금 몇 개월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에이 안 하겠어 그냥. 에이, 대충 되려면 내가 말면 말어라. 그때부터 지옥이야. 놀아도 지옥이야. 공부하는 사람은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나 조금 늦게 시작했더니 막 정신이 없어. 공부하냐고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하면서 빼빼 말라가. 안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 과목이라는 게 이 수험 생활은 그냥 공부가 아니야. 내가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공부야. 교양 삼아 하는 공부는 함을 해서 즐거워. 이 수험 생활은 즐겁지가 않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안 즐겁고 안 하도 안 즐거워. 그냥 10월까지 다 감옥살이 하는 거야.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래도 안 편, 전화도 안 편하면 하는 게 속 편해. 하는 게. 그럼 결과라도 좋지. 안 하면서 뺀질뺀질 되면요. 결과도 안 좋아. 그러면 또 아예 그래요. 한번 하고 나서 아예 그래 되든 안 되든 내가 어쨌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냥 올해를 끝낸다. 응? 다시는 안 해.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
그런데 떨어지면 또 하게 돼 있어. 누구 뭐 처음부터 나오면서 나 3년 할 거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공부는 그런 거예요. 공부는 본인 시험 보러 갈 때는 어떤 분은 짐 싸놔요. 깨끗이. 아유 뭐 나 열심히 했어. 되든 안 되든 오늘 끝이야. 뭐 베란다에다 책 다 빼서 탁 싸놓고 이제 안 한다 이거지. 오늘 시험 보고 와서 다 그렇게 해놔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끝나고 나면 떨어졌어 그러면 안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다시 일자 들어가면 다시 주로 이렇게 다시 펴. 미련이 남아요. 누가 뭐 사법고시 이런 거 10년, 20년 하려고 한 줄 알아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나 지금 27이니까 딱 32까지만 해야지. 40대까지 해요. 공부는 될 때까지 그 미련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끊어야 돼? 돼야 돼. 6개월 공부했던 4개월 공부했던 2년을 공부했던 돼야지 끝나는 거야. 아, 이래야 저래야 돼야지 끝날 거. 어른들이 뭐 미적미적대. 응? 확 해버리는 거지. 하면 돼, 안 돼요? 돼. 야,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거짓말. 열심히 안 했어. 해도 돼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 동영상 강의, 제 EBS 명품 강의에서 동영상 강의를 할 때 한 분이 저를 인사를 왔어. EBS 연락이 왔어. 이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 몇 번이나. 아, 선생님 만나주면 만나주나 내가. 내가 시간이 없는데. 본인이 나를 꼭 보고 싶다는 거야, 나를. 붙으셨는데. 거기서 연락하면 내가 바쁜 사람이 그분 본다고 내가 일부러 시간 낼 수는 없잖아. 그냥 무시했지? 다시 또 온 거야. 꼭 좀 뵙고 싶다고. 부탁을 하네. 오시라 그러라. 그랬더니 병천 사시는 분이야. 천안 병천 사시는 분인데 무슨 면에 사시는데 학원 나오기는 면에서 좀 멀잖아. 천안을 나오려면 뭐 이렇게 버스 갈아타고 막 나오려면 1시간씩 걸리고 왔다 갔다 안 되잖아. 노인분께서. 동영상을 듣자. 뭐 이분이 어디가 뭐 중에서 동영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EBS를 들은 거야. 듣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좌절하신 거야. 좌절. 첫째, 말을 못 알아들어. 두 번째, 필기를 할 수가 없어. 연상이 있으니까. 세 번째, 눈이 아파. 눈이 아파요. 책을 보면 눈이 아픈 거야, 이분이. 책 좀 보려고 그러면 30분만 보면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야. 학위는 꼭 해야겠는데. 학위는. 자기가 몇 년 놀아보니까 이 중개사만 좋은 게 없어. 슬슬 그 면사무소 놀러 가면 이렇게 뭐 말원들 모여서 뭐 땅 중개하고 뭐 얼마 받았어 뭐 이러니까 이분이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분이 나 만나 한 소리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인강 들어가서 컴퓨터 보면요, 이분이 졸리다는 거야. 그렇게 인강을 보면 나는 인강 한 번도 안 들어보면 몰라요. 인강을 들고 졸으면 민법을 들으면 아주 끝내준대. 공법은 더 끝내준대. 그분 얘기가 잠 안 올 때 공법 한 2강 들으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져 들을 수가 없대. 그래서 잠 안 올 때 듣는 거 공법 1순위, 공법이 안 되면 민법 30분 안에 보내준대. 아주 잠 안 올 때 아주 참 좋대. 11시 12시 잠이 안 와. 12시에 인간 공법이나 민법이 키래. 그러면 아마 잠이 온대요. 그래서 잠이 쏟아진다는 거야. 이분이 잠이 죽겠다는 거야. 이게 졸고 있대. 이렇게 안 되겠는 거야. 아들 왔을 때 내가 이거 꼭 해야겠는데 이분 얘기야. 앉으면 잠이 오고 책은 못 보겠고 눈이 아파서. 근데 듣기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내가 서서 듣게 다이를 짜달라.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책 팔 걸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눈높이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이를 짜달라. 짜서 컴퓨터 올려놓고 서서 듣는 거야. 이분이 서서 강의를 듣는 거야. 책을 끝까지 못 본 거야. 책을 끝까지 못 봤어요. 책을 끝까지 못 보고 문제 풀할 때 문제라도 몇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몇 문제 풀다가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도 듣는 거야. 이거로 그냥 귀로 듣는 거야. 문제 풀이를 그 페이지 펴놓고 몇 페이지를 하면 그 문제 못 읽고 14번 문제 그러면 선생님 문제 읽잖아. 그냥 그 듣는 거야. 근데 붙으셨어요. 어쨌든 결론이 붙으셨어요. 붙으셨는데 자기 너무 불안했던 거지. 근데 제대로 문제도 많이 못 풀어보고 그 책도 못 읽고 갔는데 어디 붙으셨는데 기본 강의가 EBS 강의 52강이에요. 35분짜리가 52강이에요. 그게 한 타임이 끝나. 굉장히 자세하지 그러니까. 그걸 10번 들었다는 거예요. 10번. 민법 10번을 들었는데 10번이 가능한 시간이냐. 그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35분짜리가 52강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10번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대. 처음에 한 2번 들을 때까지는 FM 들었는데 3번, 4번 들으니까 이제 빨라지.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배속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1.5 배속. 10번을 들었대. 시험장 갔더니 막 소리가 들리더래. 문제를 보면 소리가 들려. 줄줄줄 읽는 소리가. 그러니까 3번 같아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노력 앞에는 다 되는 거야. 책 한 번 안 보고도 10번 듣고 들으면 돼. 10번 들으면 돼. 10번 들을 노력 안 하시잖아. 예를 들면.
제가 5년 전, 6년, 7년 정도 됐나 보다. 그분이 그 최고령 합격자 81살이셔. 지금까지 중개사 역사상 최고령 합격자 81살이셔요. 붙으셨어요. 노량진 법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걸 붙으셨어요. 81살 되신 분이 붙으셨어. 물론 2년은 걸렸어. 이분 때문에 학원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얘들아, 문 좀 일찍 열어라. 뭐 학원문. 집에서 공부할 데가 없잖아. 근데 학원에도 9시 넘으시면 나오시면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7시에 문 열어라, 7시. 아니, 학원 직원들 7시에 출근을 하나? 그들도 직장인인데. 열쇠를 나를 줘. 내가 따고 들어올 테니까. 할아버지 이거 뭐 없어지면 내가 다 책임질게. 썼어, 각서. 뭐네, 뭐 분실되건 다 없어질 테니까. 차 7시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대리권 남용에는 이런 게 대리권 남용인데 상대방이 알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백시를 단정주셔서 그럼 10번 읽어 10번 막 소리 내서 사람인데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 말이 말씀인 거야. 사람이 암기를 한다는 건 오감이 이용돼야 되는 거야. 내가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쓰고 밑으로 꺼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읽질 않잖아. 우리는 눈과 손만 갖고 하는 거야, 공부. 그래서 기억이 짧지. 그분은 3시간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야. 오늘 그 수업이 들었다. 그럼 진도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들어왔지만 거기를 3시간간 소리 내서 읽는 거야. 계속 좀 읽는 거야. 10번에 들고 별별 3개 치면 10번 읽어. 10번. 소리 내서. 그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어디가 집에서 중얼중얼 할 수 없는 치매 걸렸다 요양 한 번에 자식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2월부터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지켰어요, 그분이. 되셨어. 그 뭐 하시려고? 중개사 하시려고? 중개사 안 하고 그냥 81살 먹으면 무슨 중개사 하신다고 그래. 잘못하면 햇빛에 돌아다니다 쓰러지지, 이거 임장하다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노인정에 나가보면 이 사소한 법률도 너무 몰라서 중개사 공부를 하면 좀 얘기거리라도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개사, 노인정 가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법학이 만만치가 않잖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어쨌든 2년을 해서 81살 되니까. 그거에 최고령을 줬어요. 내가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분도 되는데 노력도 하고 거저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거저먹으려니까. 처음 어느 순간에 힘들어. 짜증이 나. 이거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첫 번째 고비야. 거기서 반탈락해요. 이 마음이 꺾이면 탈락하는 거야. 1차만 할까? 이거 탈락. 공부는 뒤로 물러서는 순간 탈락하는 거야. 부족한 상태도 붙는 거지. 넘쳐붙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거의. 100명 합격 중에 이분 넘쳐붙었어. 4-5명도 안 돼. 다 시험 보러 가는데 불안해.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다 부족해. 한도 없이 부족하지. 6과목을 다 하려니까. 그때 끝까지 노력해서 다 부족한 상태 붙는 거지. 넘쳐붙는 몇 분이나 돼.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1차만 할 거 2차 할 때 결정할 때 아니야. 9월달 가서 결정해. 9월달 가서. 도저히 내가 시간상 여러 가지를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9월 1일 날 결정해도 며칠 남아? 60일 남아. 60일간 민법 3일, 학교는 3일씩 해봐. 공부한 상태는 다 되고도 남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거 결정하는 건요. 조금만 하고 싶어서. 1차만 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이 잘하려고 되면 시간 여유가 있는데, 1차도 떨어져, 1차도 떨어져. 공부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 거야.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와, 여기까지. 여기부터 이제 갈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이 걸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반 탈락. 근데 또 언제 탈락해요? 반 남았잖아. 그 반 중에 반은요, 십자 들어가면 탈락해. 십자 들어가면. 시험 얼마 안, 30배 안 남았어. 스스로 스트레스 못 이겨내는 거야. 백지가 되는 것 같아. 하문할수록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가방만 들고 이제 방황 시작해. 독서실로 갔다. 특강 들어갔다. 야, 서울로 한번 들어가 볼까? 서울로 갔다. 응? 안 되는 공부는 학원에 가도 안 되고 독서실 가도 안 돼. 집에 가도 안 되는 거야. 공부는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의 안정감이 깨진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자동 탈락해. 본인이 알아. 그냥 하루 전날 본인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져, 그분은. 자동 탈락.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 자동 합격 그냥.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자신만 지키고 꾸준히 가면 나머지 알아 탈락한다니까요. 그런데 농담 아니에요. 10월달, 9월달, 10월 와보세요. 인사하고 거야. 포기했어. 인사가, 1차만이라도 좀 할 거야. 2차까지 하시다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그냥 몸도 아프고 뭐 이러저러 돼서 포기했어. 그 인사야, 그게 포기했다는 인사야? 근데 포기했다는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평온해? 얼굴이 아주 평온해. 당신도 포기해봐. 아직 이제 평온할 테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 공부는
육체가 힘든 게 아니야. 시간 내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이겨나가는 거.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옛날에 뭐 이율곡이 어떻고, 뭐 이왕이 어떻고, 서경덕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 분들 뭐라 불러? 공부 많이 하신 분. 공자 이런 분들을요. 성인이라 불러, 성인. 그 많은 공부를 하려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이겨내지 못하고는. 이미 그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신을 다스리고 이겨냈다는 거야. 성인이지.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셔야 돼. 자, 괜히 잡소해서 죄송해요. 아니, 집중 안 하니까 내가 짜증나서 그런 거야. 짜증나서 내가. 응? 나 뒤끝 있는 사람이야. 뒤끝. 자, 성질을 안 부리지만 뒤끝 있어요. 자, 상대방의 권리는 뭐예요? 최고권, 철회권. 최고는 누가 할 수 있다? 선의뿐 아니라 악의도 가능. 선의 악의 모두 최고는 가능하다. 최고는 가능해. 최고한다. 최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상대방이 최고는 오로지 본인에게만. 본인에게만 최고한단 말이 있는 거지. 무건들에게 최고한단 말은 없어.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최고하는 거야. 어떻게 최고하나요? 본인에게. 몇 월 며칠 대리권도 없는 애가 네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 근데 본인 네가 추인하면 이게 유효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면 뭐 거절하는 거고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정확히 대답해달라고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뭐해서 정해서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 추인 여부를. 정해진 이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 이 정해진 게 확답. 만약에 정해진 기간이 만약에 5월 25일까지 대팔라. 이 기간에 확답이 도달치 않으면이에요? 바라지 않으면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대충 알면 틀려. 바라지 아니하면 이때까지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야. 이거 안 하면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속인 거야. 상당 기간 내 본인의 확답이 도달치 않으면 틀렸어. 이 기간까지 이 정해진 기간까지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뭐한 걸 본다. 추인을 거절한 걸 본다. 도달이에요? 발신이에요? 바라지 아니하면.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야. 뻔히 맞을 것 같은데 틀리는 거 항상 그런 거야. 하나 모의사 보면요. 괜찮아. 기분이 남한테는 잘 보셨어? 그러면 아이 뭐 잘못 봤어. 그러면 속으로는 잘 봤을 것 같아. 집안만 맞춰보면 다 틀려? 다 틀려. 발신주의 도달치 않으면이 아니에요. 상당히 도달치 않으면이야. 바라지 않으면. 철회는 누구만? 선의만 가능해요. 악이 상대방이 철회한단 말은 없어. 근데 없었는데 철회한다. 철회한단 말은 상대방이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나 철회야. 이게 없었던 일을 하겠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에게 해도 좋고 무건대한테 해도 누구한테 철회하든 관계없어요. 철회는 누구한테 하든 관계없어요. 여기는 최고는 본인에게만. 근데 상대의 철회권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제한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누구한테든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요.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거절권이. 추인 거절권이. 보통 전 추인자 써야 되는데 이거 쓰고 거절권 있다. 추인권, 거절권. 참 쉽게도 알 수 있어요. 27회 때인가? 무건들이가 이었을 때 본인은 추인권과 절회권이 본인의 권리는 뭐예요? 추인권과 거절권, 뭐 철회권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거절권이.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은 뭐예요? 철회. 용어도 정확히 써야 돼요. 용어를 속이는 경우도 있어. 최고권, 철회권, 추인권, 거절권. 이 중에서 본인의 추인권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8가지를 정리했어요. 다 필기했어. 줄줄줄 나와야 돼. 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본인의 추인 관련된 판례들이야. 물론 여기도 잘 정리해놨어요. 그 중에서 주의할 것들만 다 필기돼 있어. 필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요. 필기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주의할 거 볼게요. 264쪽에 니은번 264쪽 니은번 봐보세요. 추인권자 상대방 및 행사 방법. 이거 봐보세요. 본인이 추인권. 여기서 본인이 추인한단 말은 누구한테도 되고 추인한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무건들한테도 되고
직접 상대방한테도 되고 상대방은 또다시 여기서 또다시 거래한 사람이 있다면 정인한 사람이 전득자라 불러요. 전득자 나왔다면 얘한테도 무건대리는 추인한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추인은 직접 상대방한테 되고 또다시 거래한 전득자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3명한테 할 수 있어요. 3명. 3명한테 할 수 있어요. 추인한다. 얘한테도 해도 좋다. 얘 특이한 거야. 전득자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 전득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무건대리한테 얘한테 추인한다. 얘한테 추인했을 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무건대리를 얘한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상대방한테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 주장 못하기 때문에 무건대 추인할 수는 있지만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 측이 추인한 걸 알지 못할 때는 추인을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하다. 들어가야죠. 자, 여기 간단하지만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주의할 건 몇 가지 보는 거예요. 거기 넘기시면 B번이요.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추인의 방법인데 추인의 방법이요. 방법은 무건대 추인은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해요.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가능한데 다만 묵시에 추인에 해당되는 판례. 내가 내 입으로 추인한다 말하지 않아도 추인한다 말한 적이 없어. 말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묵시의 추인으로 보는 경우. 묵시의 추인으로 보는 경우.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추인이 돼버렸어. 무건대 추인이 돼버렸어. 자, 어떤 경우냐? 해당되는 경우냐? 묵시의 추인에 해당되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추인이 된 거야. 응? 자, 본인이 상대방과 하거나 받거나 중금 잔금을 치르거나 받거나 뻔히 무건대를 알고도 상대방이 주는 중금 잔금을 받아들이더라. 또는 뻔히 무건대를 알고도 본인이 상대방한테 중금 잔금을 치르더라.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게 뭐야 이게? 묵시의 추인이 되죠. 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하거나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뻔히 무건대를 알고도 기간에 유예를 뭐하더라? 요청하더라. 중금 치는 날을 잔금 치는 날 한 달만 연기해줘. 기간 유예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 계약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지겠다는 얘기지. 책임 안 지는 애가 뭐 중금 치는 날 일주일 연기를 왜 해? 이게 묵시의 추인이냐. 하지만 잘 봐보세요. 다음 같은 경우는 묵시의 추인이 아니래요. 묵시의 추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 책임질 일 없어. 응? 본인이 뻔히 무건대 알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뻔히 무건대 알고도 방치 내지는 이 무건대리를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도록 오랜 시간 흘러가도록 이것이 묵시의 추인이다. 묵시의 추인이 아니다. 묵시의 추인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나오면 맞아요. 이게 묵시의 추인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또 남편과 부인 사이에 그러니까 아버지면 있는 땅이야. 남편면 있는 부동산인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대리권 줬습니다. 나랑 계약 맺읍시다. 뻔히 대리권도 아니었는데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장까지 받은 상태야. 무건이 이루어졌어. 이걸 알고도 오랜 시간 또 부인께서 남편면에 돼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어. 대리권 안 줬는데. 뻔히 무건 알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비두고 있더라고요. 방치하고 있어. 이것은 묵시의 추인이다? 묵시의 추인이 아니다. 이건 묵시의 추인이 돼. 이제 효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있는 사람, 뭐 아들이 등장했어. 배우자가 등장했어. 뻔히 무건대를 알고 대리권 안 줘도 막 땅 팔아먹었어. 알고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록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가족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대리권 안 줘도 무건대 알고도 오랜 시간 형사조치, 민사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묵시의 추인을 볼 수는 없다. 가족은 달라.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가족관계에서는 오래 흘러도 내비둬버리고 이건 묵시의 추인이에요. 근데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한테는 오래 흘러가도록 방치했다고 해서 묵시의 추인을 볼 수 없다. 얘가 다르죠? 구분하셔.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고 이렇게.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에서 늘 본 것들이야. 이것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뭘 볼 것이냐. 오른쪽 페이지에 상대방과 무건드림 사이 효과, 무건드림 책임 요것도 별표 하나. 다음 같은 경우는 무건드림 책임을 진다. 무건드림 책임. 뭐 대리는 시간을 무한히 잡아먹지만 그래도 너무 복잡하게 아니면 이 정도까지 봐야 돼요. 대리 문제가 우리 민법 135조에 보면요. 무건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파트가 있어. 무건의 책임을 진다.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는 건 무건 대리인이 사고친 무건의 누구한테? 상대방. 거래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뭐 잘했다고. 아, 대리권도 없네. 대리인 자칭하면서 나와서 본인으로 계약 맺었는데 대리권이 없는 애래. 그럼 상대방이 너 책임져 인거나. 책임 물으면, 얘가 상대 책임을 물으면 얘는 얘한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무건된 상대 책임을 지려면 다음 같은 요건, 이 요건이 구비되어야 돼. 이 요건 구비되면 책임을 지는데, 그 요건 봐보세요. 요건이 종류예요. 거기 보면 무건대리인 스스로 대리권 증명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고 또 하나, 니은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니은번은 탁설이야. 판례가 없어요. 표현대가 성립하지도 않았을 거. 자, 디귿번에 요 밑줄. 사고친 무건대리인이 상대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뭐일 것? 뭘 갖춰야 된다? 선의. 그리고 뭐일 것? 무과실일 것. 이거 갖춰줘야 돼. 그런데 우리 대리 문제 풀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대리인이 사고 치는 경우 좀 봅시다. 사고 치는 경우. 대리인 사고 쳤어요. 대리권이 남용됐어. 사고 친 거지, 조합장이 대리권 이용해서. 그렇지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 몰랐다. 금융계약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뭐 해야 돼? 책임을 진다. 근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어. 악인의 유과실 때는 107조 단서 적용해서 본인 책임지지 않아. 본인 뭐예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때만 본인 책임지는 거야. 폐연대를 이루어졌어. 125조, 116조, 129조. 폐연대를 이루어서 상대방 폐연대 추정해서 본인 전체를 지려면 폐연대 성립하려면 상대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예를 들면 그것도 대리 사고 친 거야. 폐연대리도 계약의 무건대리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의 대리 쫓아가. 야, 무건대 네가 책임져. 너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 안 하는데 너 책임져라고 책임 물으려면 상대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지금 내가 세 가지 큰 예만 들었는데 대리에서는 대리 사고 치는 거야. 파연대리건, 무건대리건, 대리건 남용이건 뭔가 사고 쳤을 때 상대 보호받으려면 상대가 뭐일 것?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상대 보호받을 일이 없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상대 악이야. 다 알고 있어. 대리건 남용하네. 얘 표현대리네.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하고 있어. 얘 대리권도 없네. 무건대리 하고 있네. 다 알아서. 상대 악이라면, 알았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악이라면 최고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최고. 모든 대리 문제 풀 때 뭔가 대리 사고를 쳤다. 상대는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때 뭐가 문제 생기는 거지. 대리 사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 뭐 아니라면 아무 문제도 안 벌어져. 대리에서는. 악이 알았다. 악이는 최고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다 선의 무과실일 것. 다 요건을 갖춰야 돼. 어딜 배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미음번 체크하셔야죠. 무건 대리는 뭐일 것? 행위 능력자일 것. 뒤집어 얘기하면요. 사고친 무건들이 미성년자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 얘가 능력자일 때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법, 그 다음에 미음번이고 비읍번 봐보세요. 이때 따라서 일단 갖췄다면 무건대리인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얘가 책임을 물었어. 이상 갖췄어. 무건대리인이 서로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처리하지도 않고 상대 선의 무과실이고 선의 무건 행위 능력자라면 얘 선택죠. 상대방 선택. 얘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선택. 어딨나? 거기 있네. 효과. 무건 대리는 상대방 선택죠. 이게 잘 속이죠? 무건 대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선택. 선택 쫓아. 얘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행. 또는 응? 손해배상에 무슨 책임을 진다?
전 책임을 진다. 전 책임 진다는 얘기 뭐예요? 무과실 책임을 진다. 135조에 무건대리인이 상대 지는 책임 무슨 책임주의다? 무과실 책임이다. 뭘 책임이라는 말이 뭐야? 이상 맞췄다면 무건대리인이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면하지 못한다.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무서운 책임, 안 무서운 책임? 무서운 책임.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선택. 따라서 이게 기출지문이야. 그 밑에 그 기출지문이 뭐가 나왔냐? 그 비읍에 있는데 비읍.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따라서 재작년 기출지문이야. 과실 여부는 묻잖아. 뭐가 할 책임이야?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할 책임인데 따라서 무건대리 행위가 이 무건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으로 무건대리 아무 잘못이 없어. 야, 니네 아버지가 의무장 써가지고 미국 가신 거야. 이게 위조해갖고 온 거야. 근데 나 진짜 아버지가 대리권 준 줄 알았어. 이게 무건대리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의법화 야기된 경우에도 무건대리 책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무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때문에. 너에게 잘못이 때문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잘못 없다고 책임지기 때문에. 설사 이런 일이 개입돼서 무건대리인이 자기도 뭐 억울하더라. 그래도 책임하지 못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재작년 기출지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무슨 책임은 무서운 거야? 무슨 책임은? 무과실 책임은 무서운 거야. 우리가 무과실 책임은 보통 이렇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뭐 전 책임을 진다. 뭐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으면 입증되다 책면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뭘 책임지는 거? 우리가 중간민법 배울 때 몇 군데 있나? 이거 한번 썼어요. 몇 군데 있나요? 뭘 책임주의가? 그럼 이거 말고는 다 뭐야? 이거 말고 내 쓰는 거 말고는 다 과실 책임주의야. 과실을 물을 때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입증하면 책면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면하지 못한다.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면 면하지 못한다. 뭘 책임이 없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은 상대방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전 책임을 진다. 따라서 배연됐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을 입증하더라도 본인은 책임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과실상대충 책임 경감을 요구할 수도 없다.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표현대리 책임. 그 다음에 복대리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에게 복대리 뭔가 잘못했을 때 본인의 원칙은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냐고 본인에게 무과실 책임주의죠. 이건요. 그 다음에 지금 135조 있네요. 사고 친 무건대리인이 스스로 대리권 증명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을 때는 무건대리인이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한테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짓는다. 이 세 군데 있어 대리에서. 여기 말고는 민법 총칙이 없어요. 어디 다 과실 책임주의야.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면할 수 있다. 다 맞는 거야. 다 맞아. 이건 여기 틀려. 여기 있고 또 어디 있나요? 어디 있더라 이게? 힌트 드릴까? 힌트. 308조에 있어. 힌트. 야 인간 308조 더 어렵다. 나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게 전세권세 얘기가만 나와요. 전세권자들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물권자. 근데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임대치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역 사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대신 이 전세권자 책임 가중 조항이 있잖아. 네가 전전세 났을 때 임대 났을 때는 놓을 수 있는데 불가역 사유까지 책임 면하지 못한다. 책임 가중이요. 이 전세권에서 한번 무할 책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369조부터 384조까지. 여기도 뭐냐? 여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하자가 있다면 무슨 책임을 진다? 법정에 무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매 목적물에 하자음이 있더라도 매도인 스스로가 잘못 입증하면 책임할 수 없다. 틀려요. 매도인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은 법정에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도인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을 입증하더라도
다음 문제 면하지 못한다. 5군데네. 계약법에서 하나 있고요. 물권법에 하나 있고 총체 3개 있네. 여기 말고는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스스로에게 잘못이어도 입증 체면할 수 있다. 여기 면하지 못한다. 5군데 외워두셔야 돼. 외우나 마나 다 아는 거지 뭐. 다만 쓰지를 못했을 뿐이지 뭐. 뭐 처음 듣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들이 동그라미 우리 계약의 무건대로 나왔는데 상대방 단독행위 무건들이 제가 이거 요절했어요. 어떻게 외웠나요? 136조의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야. 이번에는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가서 본인 이름으로 뭘 했느냐. 대리권도 없는 애가 단독행위에 무건들이 했다는 거야. 이거는 한 지문씩 나와. 한 지문, 한 문장이 아니라. 자, 본인께서 3일 전에 맺은 계약 일체 다 대리권 줬습니다. 나가서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권 줬다면서 그 계약 해지합니다. 그 계약 해지합니다. 그 계약 뭐합니다. 동의, 철회, 해지합니다. 그 말 해버렸어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저기 본인께서 일체 재산관리 나 대리권 줬는데 그 본인 재산 중에서 어디 있는 점유권 포기합니다. 그 영업권 포기합니다. 소유권 포기합니다. 대리권도 안 줬는데 상대 없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를 무건들이 있잖아. 포기한다, 동의한다, 처리한다, 해지한다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의 단독행위 무건들이 다시 나눠지잖아 이게요. 상대방 있는 이 단독행위에 무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동의, 취소, 해제, 철회, 상계 이런 걸 본인의 임을 해버렸어. 상대방 없는 이 단독행위에 무건들이 했어.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한다. 이런 거요.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대리권도 안 준 애가 본인으로 나가서 동의 철회한다. 취소한다. 해지한다. 이거 했을 때는 원칙은 이것이 본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무효예요. 하지만 있는데도 무건들이 예외죠. 본인이 추인하면 내가 대리권도 안 준 거, 얘가 해지한 거, 철회한 거, 상계한 거, 그거 내 인정할게. 라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는 단독행위 무건들이는 언제나 본인한테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 여지도 없다. 그래서 대리 배울 때 대리에서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 포대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남용 내리권도 상대방 알갈 때 무효화되는 본인이 추인하면 표현들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의 무건도 본인이 추인하면 다 추인할 수 있어. 추인 못하는 거 없어요. 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다른 무건 대리는 언제나 무효. 본인 추인 여지도 없다. 이거 말고는 다 추인할 수 있어요? 다 있어. 다 대리 문제 풀 때 처음 보는 문제 나왔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무건들이 언제나 무효. 본인 추인 여지도 없다. 이거 빼놓고 대리권 남용이 어떻고 무관한자 처분행위가 어떻고 표현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 이거 하나만 추인 못해. 대리에서. 이해되죠? 법적 취급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표현들이는 다음번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무효처 넘어갈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 빼서 헛소리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인데.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